요즘 중국 상하이로 여행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한번 오시면 어디는 들려라 해서 탑 8을 좀 뽑아봤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상하이는 너무 가볼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탑 5만 준비를 했다가 아니야, 조금 요거까지는 가봐야 돼. 탑 7을 준비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넣자 해서 탑 8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지도에서 보시면 상하이는 중심부에 황포강이 흐르잖아요. 황포강을 기점으로 제일 먼저 가봐야 될 때는 뭐니 해도 이제 루자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이제 상해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신천지, 예원, 우캉루, 디즈니랜드, 판농, 천지까지 이렇게 뽑아봤는데, 우선 루자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명주, 상해 뭐 영화가 나온다거나 드라마가 나오면 항상 황포강에서 유람선이 뜨면서 동방명주가 비춰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상하이 야경 정말 멋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동방명주거든요. 이쪽 시계탑이 보이는 쪽은 와이탄이에요. 와이탄 쪽에서 지금 동방명주가 있는 루자주이를 바라본 영상입니다. 이건 지금 와이탄이고요. 네, 뭐 평상시 이렇게 뭐 레이저 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고 평상시 어느 때 가봐도 상하이 야경은 정말 멋있어요. 낮에 가도 멋있고 밤에 가도 멋있고 참 상하이 이쪽을 나갈 때마다 참 아름다운 도시다, 멋진 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포강을 기점으로 후 동쪽이 루자주이인 거고 황포강을 기점으로 서쪽이 와이탄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래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루자주이의 대표적인 건물이 동방명주죠. 동방의 아름다운 구슬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방송탑이에요. 이 동그라미마다 이제 전망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상하이를 내려다보면 정말 멋진 모습들이 펼쳐지고 대부분은 이제 이 첫 번째 구슬과 두 번째 구슬, 세 번째 구슬 전망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여행 상품으로 가시면 두 번째 구슬 정도로 가시는데 이 밑에가 유리로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바람이 이렇게 통하게 해놔서 좀 실감 나요. 그래서 너무 좀 짜릿짜릿하고 그 유리에 앉아서 이제 밑을 찍어서 보는 그런 게 또 재미로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방명주가 대표적으로 있고. 금간유리는 없나요? 두바이에 올라가면 거기 일부러 금간 것처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무서워.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섭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빌딩 3개가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있는 게 진마오 타워라는 건물이고, 이 병따개 건물이라고 저희는 보통 하거든요. 실제 병따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센터이고요. 요 상하이 타워. 정말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하이 타워를 보면 공룡의 목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목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에서 3번째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진짜 밤에도 멋지고 낮에도 멋지고 한번 가보실 만하고 이런 사진 한번 찍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좀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높은 건물에는 전망대가 있어요. 보통 한국 돈으로 하면 4만 원, 5만 원 정도 전망대에 한번 관람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 어떤 게 있냐면 커피 한 잔으로 상하이 전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타워에 가시면 52층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 또윈 수위엔이라고 해가지고 이 서점이에요. 서점인데 서점 자체도 되게 예뻐요. 서점이 여기뿐만 아니라 상해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특색 있고 사진 찍으면 다 예쁘게 나올 만한 그런 서점인데, 이 서점은 예약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좀 있어서 시간대별로 좀 예약을 미리 하시고 올라가시면 여기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 32위엔이에요. 그러니까 6,400원. 다른 커피숍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찍은 건데 아까 찐마오 타워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비싼 전망대보다 시원하게 보이진 않지만 커피 한 잔으로
저렴하게 상해 이 루자주에이와 와이탄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커피 밑에서 드시지 마시고 네. 52층 상하이 타워에서 올라가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와이탄.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중국의 입장에선 치욕적인 역사죠.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이 맺어지면서 상하이 항을 개방하면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서양 열강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실제 이것이 지금은 상하이의 관광자원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까 또 뭐 옛날에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은 쪽으로 된 상황이긴 한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어떤 건물들을 봐도 멋진데 이제 이 반대편이 동방명주가 있는 루자주에인 거고요. 강쪽 이쪽 서쪽은 이런 와이탄 동방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와이탄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꿀팁 알려드릴 거예요. 한강에도 유람선이 떠 있지만 황포강도 유람선 투어 하시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5,000원 정도 한번 타실 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돈 한국 돈 400원, 중국 돈 2위엔으로 유람선을 타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동방명주가 있던 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한 1점 몇 킬로 정도 내려오시면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현지인들이 타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푸동과 푸시를 오가면서 사람들 출근도 하고 뭐 물건도 사러 가고 이런 그냥 생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요금하고 똑같아요. 버스 요금이 2원인 것처럼 이 배도 2원이에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도 직접 타고서 건너고 자전거도 끌고 타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배인데 상당히 자주 있고요. 이걸 2층으로 올라가시면 물론 시설이 유람선처럼 잘 돼 있지는 않지만 배가 푸동에서 푸시로 딱 직선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약간 동방명주 있는 쪽으로 위로 더 갔다가 푸시로 가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이렇게 사진, 영상 다 찍을 수 있는 우리가 유람선 탄 것처럼 찍을 수 있어요. 단돈 2원이면 됩니다. 와. 이 유람선 상하이 오시면 상하이 김미성이 알려줬어 이러면서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네, 이런 거 즐겨보세요. 현지인들이나 알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이 생각났어요. 어떻게요? 유람선을 타는 척 하면서 일단 셀카를 찍은 다음에 저걸 타고 밖을 찍는 거죠. 네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 꿀팁을 자꾸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짬짜면하고 똑같아요. 짜장면 먹으면 짬뽕 생각나고 짬뽕 먹으면 짜장면 생각나는 것처럼 루자주에 가서 보면 와이탄이 보이고 와이탄에 있으면 루자주에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쵸. 다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가시면 돼요. 황포가 휘어져서 돌다 보니까 여기 북와이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 두 군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와이탄, 이쪽에 루자주에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실제 찍은 건데 약간 안개가 껴서 좀 뿌옇게 보이긴 하나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라고. 루자주에이가 그냥 이렇게 펼쳐지죠. 동방명주 보이고 상하이 타워 보이고 쫙 보면 저쪽에 노랗게 돼 있는 쪽이 와이탄이에요. 실제로 보면 좀 더 가까이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맥주집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 이런 경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와이탄으로 가셔서 짬짜면처럼 루자주에이와 와이탄을 동시에 한번 또 즐겨보시라고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상하이에 오면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꼭 가보실 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중국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뭐 항저우나 아니면 충칭까지 임시정부를 옮겨가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고요. 지금은 너무나 중심부죠. 황푸취에 마땅루라는 곳에 있어서 정말 상하이 중심 중에 중심이지만 옛날엔 여기가 다 골목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기 좋았던 그런 위치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에서 내부는 촬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보면 이제 김구 선생님이 집무했던 집무실이라든지 마네킹으로 계속 재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때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사진이나 자료들이 전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가보면 조금 마음이 한 구석이 좀 아픈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주차라고 돼 있고 이게 에어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밖에 있고 여기가 예, 실제로 이제 골목길이고 실제 옆에도 사람이 살아요. 이제 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존됐으면 좀 더 오래 남았으면 하는 그런 좀 애잔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하는 곳인데 그런 마음에서라도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는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여길 가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임시정부 청사를 나와서 바로 건너편이 상하이에서 꼭 가봐야 되는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의 시작점에 지금 여기 요즘에 핫플이에요. 런던 베이글이 유명하다면 상하이는 뉴욕 베이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 와서 이제 사진들 많이 찍고 탑1, 탑2, 탑3 해가지고 또 인기 있는 이 베이글들이 쫙 있는데 어느 걸 먹어도 좀 맛있고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밖에서 먹을 수 있게도 해놔서 그 신천지 쪽이나 우리 임시정부 청사를 바로 보면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 베이글 집도 한번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천지, 신TND라고 부르는 상하이 건축 양식이 수쿠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벽돌하고 요 양식입니다. 빨간 벽돌하고 검은색 테두리에 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제 석고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고문이 이제 상하이 토속 이 건축 양식인데 다시 재현한 거죠. 이 재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골목길이다 보니까 이 골목길에 한 20채 정도를 재현해서 여기를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티크 샵으로다가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원래 말 그대로 뉴 월드라는 표현으로 신천지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 정말 이제 서양 사람의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노천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데서는 이제 정말 밖에서 식사하고 여기 외국 아니야? 막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요즘에 가시면 더 예뻐요. 왜냐면 상하이 지금 이제 신천지 쪽에서 꽃박람회 하거든요. 5월 11일까지 하는데 이런 꽃들이 이렇게 막 신천지를 중심으로 있어서 정말 가볼 만한 꼭 가보게 되는 그런 곳이고 또 아이러니하게 여기가 중공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렸었대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제 보행거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갑자기 군인들이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걸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사람들 보면 뭐지? 하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이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렸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색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진 찍어도 되나요? 그 아저씨들? 감히 제가 못 찍어봐요. 살짝 입조심을 말해요. 맞습니다. 건물만 찍는 걸로. 네. 네.